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지혜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집에 있는 하루 종일 바다 이야기, TV 소리 크게 틀어놓고 생선 비린내. 저희도 살아야 해요. 도윤이 사업이 망했는데 아버님까지 모시고 살 형편이 안 돼요. 그래. 내가 너희 눈엔 쓸모없는 늙은이지. 그래도 내 아들 집인데. 아버님 집이 아니에요. 이젠 우리 집이라고요. 친구분들한테 가세요. 노인복지관도 있잖아요. 도윤아, 넌 뭐라고 좀 해봐. 아버지, 죄송합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바다는 때로는 너그럽고 때로는 무자비합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요. 강주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72년의 세월 동안 그는 파도의 리듬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바다는 그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 노인이 삶의 폭풍에 맞서 자신만의 항로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파도 너머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강주호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바다가 그리웠습니다. 오늘도 풍랑주의보군. 바다는 날 속이지 않아. 항상 정직했지. 며느리 윤지혜와의 다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 도윤은 그저 사이에서 눈치만 볼 뿐이었죠. 한때 성공적인 사업가였던 도윤의 회사가 자산하면서 가정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윤아,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사업이 안 풀린다더니 많이 심각하구나. 네, 생각보다 더 심각해요. 사실,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을. 그럼 너희는 어디로?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요. 지혜와 제가 간신히 둘이 살 수 있는. 강주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노년을 책임져 줄 것이라 믿었던 아들의 말에 순간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나는 윤지혜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우리도 정말 어렵습니다. 도윤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아버님께서는 친구분들 댁에 잠시 의지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내가 평생 바다에서 일하며 너희를 위해 모은 돈으로 산 집이다. 그 돈이 이 집에 다 들어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님,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남아야 해요. 도윤이 사업이 회복되면 다시 모셔올게요. 강주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며 살아왔지만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의 냉정한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래, 바다도 때론 등을 돌리지. 사람이라고 다를 게 있겠나. 다음 날 아침 강주호는 평생 모은 추억이 담긴 작은 가방 하나만 꾸려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역은 강주호에게 생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출항을 위해 수없이 지나쳤던 곳이죠. 하지만 이제 그는 역의 한 구석에 앉아 밤을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할아버지, 여기 처음이신가 봐요? 낯선 목소리에 강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여기서 신세 좀 질 것 같다. 이름이 뭐예요? 강주호다. 전 박철수입니다. 여기선 다들 저를 철수 아저씨라고 불러요. 혹시 먹을 거 좀 나눠 드릴까요? 괜찮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받을 순 없어. 여기선 다 똑같은 처지예요. 오늘은 제가 좀 운이 좋았을 뿐이죠. 여기 빵 반 개예요. 고맙네. 그날 밤 강주호는 차가운 역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바다 위에서 별을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회색 콘크리트 천장이 그의 하늘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군. 바다에선 비가 오면 잠시 그물을 걷고 쉬곤 했지. 근데 이젠 쉴 곳조차 없구나.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역 입구에서 들어오는 찬 바람에 강주호는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그때 철수가 가가와 낡은 천 조각을 건넸습니다. 주호 어르신, 이것 좀 덮으세요. 역 밖으로 나가면 다 젖습니다. 자넨 왜 이리 친절한가? 저도 처음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으니까요. 여기선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강주호는 처음으로 노숙자 생활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바다에서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포시의 거리에서는 사람들의 작은 친절이 생존의 열쇠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역사 내부에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모두 나가세요. 역 경비원들이 노숙자들을 밖으로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어서요. 주호 어르신, 역 밖으로 나가야 해요. 여기 밤에는 자주 단속이 나와요. 강주호는 철수를 따라 부산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시의 밤은 그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험했습니다. 인자 어디로 가지? 여기 근처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오늘 밤은 거기서 보내죠. 강주호는 철수를 따라 부산역 뒤편의 으슥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노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얼굴이네. 어서 와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강주호 어르신이에요. 평생 어부로 사셨대요. 어부. 그럼 바다 이야기 많이 알겠네. 나중에 들려줘요. 강주호는 자신이 이토록 빨리 노숙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도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바다가 그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때로는 물살에 몸을 맡기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강주호는 철수의 안내로 무료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에서 기다리며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줄 서는 게 창피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내가 평생 바다에서 고기 잡아 남주기만 했지. 이렇게 받아먹을 줄은 몰랐네. 철수는 강주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르신은 운이 좋으세요. 평생 자기 일이 있으셨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제대로 된 직장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바다에서 배운 게 여기선 아무 쓸모가 없구먼. 그건 모르죠. 어디서든 살아남는 법을 아시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강주호는 철수를 따라 부산 시내를 걸으며 노숙자들의 일상을 배워나갔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재활용품을 찾아 모으는 법, 비가 올 때 피할 수 있는 장소들, 친절한 가게 주인들이 있는 곳 등 생존에 필요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폐지도 모을 수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래도 뭐라도 생기니까. 내가 평생 금을 던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폐지를 주어야 하는구나. 강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그의 거칠고 강인한 손은 평생 그물을 당기고 노를 젓는데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버려진 종이를 주어야 했습니다. 쓰라린 현실이었지만 그는 바다에서 배운 인내로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주호와 철수는 다시 부산역 뒤편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모은 폐지를 팔아 얼마 안 되는 돈을 손에 쥐었지만 강주호는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첫날 치고는 잘하셨어요. 내일은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고맙네, 철수. 자네 덕분에 많이 배웠어. 강주호는 그날 밤 골목의 한 구석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평생 바다에서 별을 보며 살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아들이 날 다시 데려갈까? 강주호는 아들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그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세상의 모든 약속은 바람에 실려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는 이제 새로운 바다, 도시라는 미지의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더 험난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강주호는 조금씩 노숙자의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차가운 거리 생활을 견디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면 더욱 심해지는 관절통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괜찮네. 바다에서 평생 일하다 보니 몸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도 살만하네. 내일은 무료 진료소에 가봐요. 약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강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병원에 가봤자 나아질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진짜 아픔은 몸이 아닌 마음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강주호는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 바다에서 첫 출항을 했던 날의 꿈이었습니다. 그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또 다른 바다에 나온 거구나. 강주호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도시라는 바다에서도 그는 분명 자신만의 항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2년의 인생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살아남는 법이었으니까요. 강주호가 거리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도윤이 약속했던 한 달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가 찾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주호는 이제 그런 기대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철수야, 오늘도 일찍 나가볼까? 그러죠, 어르신. 오늘은 자갈치 시장 쪽으로 가보는 게 어때요? 거기 상인들이 버리는 상자들이 많아요. 강주호는 철수와 함께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활기찬 시장의 모습은 그에게 예전 어항의 풍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생선을 내다 팔던 상인들의 외침까지. 어르신, 여기 빈 상자들이 많네요. 이걸 모아서 팔면 오늘 저녁은 라면 한 그릇 할 수 있을 거예요. 강주호는 철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해산물을 다루는 상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생선 신선하지 않네. 냄새가 이상해. 뭐라고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아니야, 이건 최소 이틀은 됐어. 눈을 봐. 탁해졌잖아. 강주호는 무의식적으로 그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생선은 이틀 된 게 맞습니다. 아가미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신선한 생선은 아가미가 선홍색입니다. 상인과 손님 모두 갑자기 끼어든 노숙자, 차림의 노인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저희 장사에 왜 끼어드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40년 넘게 어부 생활을 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 들려서. 와보셨어요? 그런데 왜? 상인은 강주호의 초라한 차림새를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맞아요. 이 생선 신선하지 않아요. 환불해 주세요. 결국 상인은 마지못해 손님에게 환불해 주었고 손님은 떠나면서 강주호에게 고맙다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르신,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평생 바다에서 살았는데 그 정도도 모르면 어부가 아니지. 그날 이후로 강주호는 자갈치 시장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폐지를 줍는 것보다 시장의 분위기가 그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바다의 향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으니까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한 젊은 여성이 강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며칠 전부터 여기 계신 걸 봤어요. 혹시 해산물에 대해 잘 아세요? 뭐 평생 어부로 살았으니 그 정도는 알지. 제 이름은 서민아라고 해요. 저는 여기 근처에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해산물 요리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거야 간단하지. 눈이 맑고 튀어나온 생선이 신선하고 비늘이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해. 아가미는 선홍색이어야 하고. 서민아는 강주호의 말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많이 아시네요. 혹시 제가 시장에서 재료 살 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사례는 당연히 해드릴게요. 강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한번 도와줄 수 있지. 정말요?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만나요. 제가 아침 식사도 준비해 갈게요. 철수는 강주호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제 폐지 줍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런가? 나도 이제 이 늙은 몸으로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무슨 소리예요? 어르신의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강주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자갈치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서민아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종이백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빵이에요. 식사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들은 시장 근처 벤치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서민아는 강주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카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빵과 커피만 팔았는데 이제는 메뉴를 확장하려고 해요. 특히 해산물 요리를 추가하고 싶은데 좋은 재료를 고르는 눈이 없어서요. 해산물은 신선도가 생명이지. 그걸 알면 절반은 성공한 거야. 강주호와 서민아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는 방법을 실습했습니다. 강주호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재료를 고르는 비결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어가 가장 좋아 보이는구먼. 무게를 봐. 묵직하지. 그리고 이 광택을 봐. 신선한 증거야. 서민아는 모든 것을 메모하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강주호도 점점 더 열의를 보였습니다. 생선은 항상 눈을 보고 사야 해. 맑고 투명한 눈을 가진 생선이 신선하지. 탁하고 들어간 눈을 가진 생선은 피해야 돼. 시장 구경을 마치고 서민아는 강주호에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아침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요. 제가 사례금을 드릴게요. 그래. 도울 수 있지. 나도 이렇게 쓸모있는 일을 하니 기분이 좋구먼. 그럼 내일도 여기서 만나요. 아, 그리고 할아버지 지금 어디 사세요? 강주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자신이 노숙자라는 것을 말하기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임시로 지내는 중이야. 서민아는 강주호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할아버지. 그날 저녁 강주호는 철수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철수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이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네.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안해. 이런 좋은 일이 계속될까 싶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은 진짜 실력이 있으신 거니까 그 젊은 사장님도 그걸 알아본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자 서민아와 강주호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서민아는 강주호가 고른 해산물로 요리를 하고 그 요리를 다시 강주호에게 평가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배우며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할아버지가 고르신 전복으로 리조또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맛보세요. 맛있구먼. 근데 소금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정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입맛이 정확하세요. 서민아의 카페에서 해산물 요리가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강주호와 함께 시장을 돌며 최고의 재료를 고르는 것이 루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한데 혹시 지금 어디서 주무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강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서민아에게 자신의 상황을 숨겨왔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 집이 없다네. 부산역 근처에서 지내고 있지. 서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밖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뭐, 그렇지. 한 달 전에 가족 사정으로 집을 나오게 됐네. 서민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카페 위층에 작은 방이 있어요. 창고로 쓰고 있는데 깨끗하게 정리하면 사람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거기서 지내실래요? 월세는 받지 않을게요. 대신 아침마다 저를 도와주시고 가끔 손님들에게 해산물에 대해 설명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강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제안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인가? 내가 그런 신세를 져도 될지. 당연하죠.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카페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서로 도우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날 저녁 강주호는 철수에게 서민아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철수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 젊은 사장님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어서 가세요. 이건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자네랑 여기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게 조금 아쉽네. 어르신, 저희는 괜찮아요. 이곳에선 각자 살기를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어르신은 기회를 잡으셨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다음 날 강주호는 작은 짐을 들고 서민아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바다의 향기라는 이름의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서민아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방은 다 준비해뒀어요.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서민아가 안내한 방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있었고 창문으로는 거리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구먼. 고맙네. 미나. 별 말씀을요. 오늘부터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편하게 계세요. 그날 밤 강주호는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바다 위의 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건가? 72살의 새 출발이라. 강주호는 잠에 들기 전 문득 자신이 이토록 빨리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평생 바다에서 살며 배운 삶의 지혜 때문일 것입니다. 바다는 예측할 수 없고 변화무쌍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상황에 맞게 빠르게 적응해야 했으니까요. 내일부터 시작이구먼. 새로운 항해의 시작이야. 강주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내일이 기대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주호는 일찍 일어나 카페의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서민아가 아직 오기 전에 그는 카페 앞을 쓸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서민아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인데 당연히 해야지. 가만히 있는 건 내 성격이 안 맞아. 서민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럼 오늘도 시장에 같이 갈까요? 그들은 매일 아침 자갈치 시장을 찾아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고 카페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강주호의 경험과 서민아의 창의력이 만나 독특한 요리들이 탄생했고 카페의 인기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서민아는 강주호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카페 메뉴판에 주호 할아버지의 오늘의 추천이라는 코너를 만들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직접 고르신 해산물로 만든
특별 요리를 매일 바꿔가며 선보이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요리를 판다고. 그렇게 해도 되나? 당연하죠. 손님들이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할아버지가 해산물에 대해 설명해 줄 때 다들 감탄한다니까요. 강주호는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래. 한번 해보자고. 주호 할아버지의 오늘의 추천 메뉴는 카페의 인기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강주호가 직접 고른 해산물로 만든 요리를 맛보기 위해 일부러 카페를 찾았고, 때로는 강주호에게 직접 해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무리의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주호는 그들에게 오늘의 추천 메뉴인 문어 파스타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어는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고른 겁니다. 가장 신선한 문어는 이렇게 탄력이 있고. 그때 한 손님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강주호가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 도윤이 그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 옆에는 며느리 지혜가 서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강주호의 가슴이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만난 가족의 모습에 그는 어떤 기분을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카페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강주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른 아들 도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2달 만에 마주한 가족의 모습은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선 윤지혜는 말없이 강주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강주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처럼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다시피 일하고 있네. 이제 내 일이 생겼어. 서민아가 상황을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인가요? 그래. 내 아들과 며느리야. 서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강주호가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카페 주인 서민아라고 해요. 주호 할아버지께서 저희 가게에 정말 큰 도움을 주고 계세요. 도윤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민아는 그들을 위해 조용한 테이블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제가 음료 가져다 드릴게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것은 도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신지 찾아봤어요. 부산역 근처도 가보고 예전에 어항 동료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내가 왜 찾아왔는지 궁금하구나. 강주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회사가 파산하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우리도 너무 다급했던 거예요. 나를 내쫓을 만큼 윤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강주호는 며느리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날 왜 찾았지? 도움이 필요해서인가?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주호가 정확히 맞췄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은 친구네 창고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혹시 아시는 분 중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 강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할 때만 찾아오는 가족의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이 있다. 너희들 도울 형편이 안 된다. 아버지, 제발요. 우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혜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저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강주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으로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손으로 자신의 새 삶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희가 다시 일어설 기회는 있을 거다. 하지만 이번엔
너희 스스로 해내야 한다. 윤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이렇게 모른 척 하시는 건가요? 강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야, 가족이라는 건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야. 어려울 때 서로 버리지 않는 게 진짜 가족이지. 그 말에 윤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서민아가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따뜻한 차 가져왔어요.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서민아가 자리를 뜨자 강주호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니? 친구 창고를 빌려서 살고 있어요. 지혜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저는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빚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어요. 강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이 어려운 모습을 보는 것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다에서 배운 게 있다면 폭풍우가 지나가면 언젠가는 잔잔한 바다가 온다는 거다. 너희도 지금 폭풍 속에 있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아.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희를 도울 순 없지만 한 가지 제안은 할 수 있다. 이 카페 주인 미나 양이 좋은 사람이야. 그녀에게 너희 상황을 이야기해봐. 혹시 도움을 줄지도 모르지. 도윤은 아버지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혜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도움이든 필요했습니다. 강주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난 이만 일하러 가봐야겠다. 나중에 또 오렴. 강주호가 자리를 뜨자 도윤은 서민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서민아는 도윤에게 카페에서 일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주호는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만남은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서민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괜찮다. 미나야, 오히려 후련한 것 같구먼. 아드님께 카페에서 일하실 기회를 드렸어요. 괜찮을까요? 강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 아들이지만 일은 제대로 할 거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바로 말해주게. 서민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사업가니까요. 정말 일 잘하시면 계속 고용하고 아니면 그만두시게 할 거예요. 강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민아의 현명함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네. 미나야. 다음 날부터 도윤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차 강주호와 도윤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의 관계였습니다. 일주일 후 윤지혜도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강주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 도윤이가 이곳에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어요. 강주호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도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니? 네, 정말 열심히 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전과 달라졌어요. 강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어때? 아직도 마트에서 일하고 있니? 네, 계속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살아야 하니까요. 강주호는 며느리의 지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다 경험이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다 있는 법이지. 윤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아버님을 내쫓다시피 한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강주호는 며느리의 사과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날 이후로 도윤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만 했지만 점차 음료 제조와 손님 응대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강주호는 아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강주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이냐? 사실 제가 생각이 많았어요. 예전에 사업할 때는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무리한 투자도 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죠. 강주호는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작지만 착실하게 성장하는 것의 가치를. 서 대표님이 이 카페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좋은 일이다.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할 거예요.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나가려고요. 강주호는 아들의 결심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아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지 걱정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있니? 해산물 납품 사업이요. 아버지가 자갈치 시장에서 해산물을 고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좋은 해산물을 구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저희가 식당이나 카페에 신선한 해산물을 납품하는 거예요. 강주호는 아들의 아이디어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건 괜찮은 생각이구나.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경쟁도 심하고 초기 자본도 필요할 테고.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준비하려고요. 지금은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틈틈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강주호는 아들의 진지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라.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난 해산물에 대해선 자신 있다. 그건 내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 그날 이후로 강주호와 도윤은 함께 사업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강주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했고 도윤은 그것을 시험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서민아도 그들의 계획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도 좋은 해산물 공급처가 필요한 카페 주인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그들의 계획은 구체화되었습니다. 도윤은 카페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차량을 구입했고 강주호는 자갈치 시장의 상인들과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윤지혜가 강주호를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님, 할 말이 있어요. 강주호는 며느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혜야. 도윤이가 새 사업 준비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 알고 있다. 전 반대해요. 도윤이는 사업 능력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모든 걸 망쳤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강주호는 며느리의 직설적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야. 사람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법이야. 도윤이도 많이 달라졌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위축된 것 뿐이에요. 도윤이가 또 사업에 뛰어들면 우리 모아둔 돈도 다 날리고 또 빚더미에 앉게 될 거예요. 윤지혜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또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난 도윤이를 믿는다. 이번엔 다를 거야. 아버님도 도윤이 편만 들지 말고 제 말도 좀 들어보세요. 우리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또 모험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이대로 직장 다니면서 살면 안 될까요? 강주호는 며느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혜야. 너희 걱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꿈이 있는 법이야. 도윤이의 꿈을 응원해주는 것도 가족의 역할이 아닐까. 윤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못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해요? 이번엔 정말 끝일 거예요. 그날 저녁 도윤과 윤지혜는 큰 다툼을 벌였습니다. 강주호는 그들의 다툼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민아가 조용히 강주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서. 괜찮아. 미나야, 가족 간의 일이야.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강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없을 거야. 이건 그들이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야. 서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지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 어떻게 됐니? 지혜도 결국 제 꿈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처음부터 큰 투자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작게 시작해서 점차 키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매달 가계부를 함께 검토하고 모든 결정을 함께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주호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결정이구나. 지혜의 걱정도 이해해야 해. 그녀도 너와 함께 어려운 시간을 겪었으니까. 네, 이제 알아요. 지혜도 저를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강주호는 아들이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우리 해산물 납품 사업.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강주호, 도윤, 서민아는 함께 첫 사업 회의를 가졌습니다. 서민아는 자신의 카페를 첫 거래처로 제공하기로 했고 다른 카페 주인들에게도 소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서민아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바다의 선물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바다 경험을 담아서. 강주호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바다의 선물.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물이기도 하고. 세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거리에서 노숙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구나. 강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다가 그러했듯이 인생도 때로는 거칠고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희망은 존재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항해를 시작하는 거야. 이번엔 더 지혜로운 선장이 되어서